특전사는 그 훈련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천리 행군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천리 행군을 하고 오면 뼈가 아예 그냥 부러져 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채로 걸어서 온 거죠. 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 힘들죠. 박사님 특전사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전사에서 다치는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를 놓고 특전사, 뭐 해병대, UDT 뭐 이런 분들이 서로 최고다라고 싸우기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특전사죠. 근데 특전사는 진짜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정말. 옆에서 보면 나는 군의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특전사는 정말 훈련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특전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할 때 낙하산이잖아요. 공수부대니까 저거의 후방에 가서 샥 뿌리는 거죠. 그래서 특전사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강화, 낙하산 훈련 받다가 특전사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공수훈련을 한번 받아야 돼요. 기본 공수훈련을. 박사님도 직접 그렇지, 나도 받았지. 목사님도 받아야 되고. 목사님도 맞아요. 기본 공수훈련은 강화가 4번이거든요. 근데 3주 동안 받는데 앞에 2주 동안이 지상훈련이에요. 특전사에서 강화하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전투 강화가 있고 뭐 할로, 뭐 하호 뭐 이런 거 있어요. 할로는 뭐냐면 할로 너무 옛날. 할로가 높은 고도에서 뛰어내려서 로우 오프닝. 그래서 우리 보통 TV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런 거 있죠. 높은데 뛰어내려갖고 막 이래가지고 막 뺑글뺑글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요. 그게 할로예요. 그 다음에 하호라고 있어요. 하호. 하이 엘티튜드 하이 오프닝.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높은 데서 바로 낙하산을 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투 강화는 뭐냐면 적진에 가가지고 낮은 데서 뿌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총 맞을 확률이 더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빨리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충격이 크니까 이 착지하면서 많이 다쳐요. 심지어는 척추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같이 훈련 받을 그 바로 앞 기수에서는 착지를 못하고 이제 하면서 무릎을 바로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 관련해서 제가 구공수 여단에 있을 때 대대장 하시던 중령분이 계신데 정말 꼭 뵙고 싶은 분. 네, 그분의 히스토리가 뭐냐면 고공하다가 낙하산이 안 펴진 거예요. 그럼 그냥 무조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데 그분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아요? 정말 운 좋게 그분이 떨어진 데가 그 무슨 공사장 모래를 이렇게 산처럼 쌓아놓은 그 경사에 떨어지신 거예요. 와, 말도 안 돼. 근데 그래도 그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데 이분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살아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치료받고 해서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군의관들한테 되게 잘해줬어요. 그런 식으로 강화 관련해서 다치는 게 1번. 아, 진짜 그러면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떨어졌는데 그 모래 때문에 산. 그분은 정말 특전사 역사에도 남을 분일걸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래요?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럼 박사님은 공수 쬐끔 뛰셨잖아요. 잘 마무리하셨나요? 제가 쓸데없는 관운이 있다고 특전사 훈련 받으러 들어갔을 때 거기 학생장을 했어요. 학생장은 기수에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이제 장을 뽑는 거거든. 했는데 학생장을 하면 이렇게 막 굴리거든. 그래서 그거 하다가 그때 갈비뼈가 부러졌어. 우리가 3주 동안 봤는데 1주차 끝날 무렵에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내가 못 나간다고 그랬지. 왜냐면 나가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 그 지상훈련이 되게 힘들어요. 일주한 게 너무 아깝고 다시는 못 들어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머지 2주는 갈비뼈 부러진 채로 그냥 했어. 아프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윽윽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분명히 특전사 아니면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게 피로골절인데 네. 우리가 피로골절 중에 그 발등뼈 피로골절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정형외과 교과서에도 발등뼈가 피로골절 오는 거를 마치 프랙처라고 그래요. 마치 그 행군 골절이라고 하거든. 근데 특전사는 그 훈련이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천리 행군이라는 걸 해요. 천리면 400km지. 400km를 행군을 하는데 그게 아마 뭐 4박 5일인가 5박 6일 동안 하는 건데 그 훈련의 개념은 뭐냐면 특전사는 전쟁이 나면 평양이든 함경도든 이렇게 가가지고 주요 시설 폭파 임무들이 다 있거든요. 시설 폭파 아니면 뭐 요인 암살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귀환을 해야 되죠. 귀환할 때 걸어서 와야 되는 거지. 남한까지. 남한까지 걸어서 오는데 시내를 통과해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타고 400km를 걸어서 남한으로 온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천리행군을 하고 오면 부대에 이렇게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무대로 우 몰려오거든. 근데 와, 그 발이 아프다고 해서 막 군화를 벗는데 발이 띵띵 부었어. 부었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과서에서 제가 늘 보던 엑스레이는 그냥 발등뼈 중에 하나에 금이 이렇게 간 정도인데 이거는 하나가 아니고 한 2개, 3개가 금만 간 게 아니고 뼈가 아예 그냥 부러져갖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걸어서 왔어요. 그런 채로 걸어서 온 거죠. 와.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 힘들죠. 이 정도를 해병대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거 해병대에서 엄청 항의 들어오겠는데. 세 번째는 전 군의 공통이라고 봐요. 축구하다가 다치는 거죠. 군대 진짜 축구 심하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군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전방 십자인대 다치는 거에 한 10명 중에 7명은 축구하다 다치는 거예요. 나머지 한 2명은 스키 타다가 다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축구하다가 많이 다쳐요. 근데 특전사에 있으면서 전 특전사에 1년 반 있다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특전사에 있으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그게 제가 특전사 지원한 이유기도 한데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아무도 안 건드려요. 운동만 하면 돼요. 운동만 해요. 제가 있던 구공수는 거기 이제 옆에 바로 인천대공원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10km씩 뛰거든. 인천대공원 쫙 돌면 10km예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참 좋았어요. 힘들었던 거는 이제 의무대장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회의도 많고 막 여단장, 참모장 이런 분들 맨날 오라 가라 하고 그게 힘들더라고요. 총은 없죠. 총은 훈련 받을 때 쏴봤죠. 야간 사격됐으나 야간 사격 빵발. 만발 쓰세요? 아니 빵발. 아, 빵발. 그러면 야간 사격하면 또 군의관들이 거기 앰뷸런스 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 혹시 사고 나면 그거 할까. 근데 이제 나는 의무대장이니까 거의 안 나가고 대대 군의관들이 많이 나가는데 한 번 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늘 나가는 의무병이 군의관님 자고 계시면은 훈련 끝나면 부대원들 갈 때 같이 이제 가면 된다. 그래서 알았다고 이제 밤이니까 앰뷸런스 안에 누워 잤는데 의무병이 자기도 잔 거야. 잤는데 저기 사격하던 분들이 앰뷸런스 나와 있으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가야 되는데 네. 앰뷸런스가 다 꺼져 있으니까 이분들도 앰뷸런스가 있는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자다가 뭔가 소리가 조용해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고 사격장 문은 자기 밖에서 자물쇠 타지 않고 이야기 들으면 참 군의관 한심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특전사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다른 해병대 이런 분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진짜 대단한 부대예요. 그분들 훈련도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훈련을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우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우를 해줘야 돼요.